고창 연성고등학교 야구부가 다시 창단해 스포츠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을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사업에 고향사랑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활주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상공회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활주로 연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가 전북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기준 개정안 검토를 주문했으나 전북도는 현행 기준 유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 실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 후보지 경영투자 심사와 사업 참여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프로 선수를 2명이나 배출했지만 해체됐던 고창 영선고등학교 야구부가 재작년 다시 창단해 스포츠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역을 빛낼 스포츠 꿈나무를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사업에 고향사랑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추위에도 야구 유망주들이 바람을 가르며 달립니다. 전북교육청의 창단 불허로 해체됐던 고창 영선고 야구부가 지난 2023년 시골학교 발전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4년 만에 다시 창단된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선수를 꿈꿨던 학생은 이 야구부에 들어오기 위해 전남 화순에서 왔습니다. 화순에 있다가 거기 학교는 수도 없어지고 여기로 전학을 오게 되면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교통비도 많이 들고 밥도 많이 먹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예체능 계열은 각종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난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예체능 특기자 지원 사업은 폐지됐습니다. 교육청 사업과 성격이 중복되고 도내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창군은 해당 사업을 대체할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창 영선고 야구부를 콕 집어 후원하고 답례로 고창 지역 특산품을 받아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부담이나 학교에서 이제 원래 그런 도구로 장비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선수들한테 좋은 지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시작한 지 보름여 만에 목표액의 110%가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고창군은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통해 계속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 학교에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정기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음악적인 부분이든 어떤 개인적인 실습적인 부분이든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액공제도 받고 지역 야구 꿈나무도 키우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새만금 공항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활주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3일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역정치권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단체는 건의문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군산공항 2,745m는 물론 국내 주요 공항 중 가장 짧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주로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과세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전북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과세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감면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된 세금은 환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했습니다. 나경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역에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정읍시가 전북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기준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공정한 기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원칙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읍 아동소아과 의원 유치 시민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 주도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전북도와 협의 과정에서 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무관청에 협의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대구의 한 비영리법인이 4년 전쯤 정읍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을 추진했지만 이 같은 배경으로 주무관청인 국립중앙과학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도의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문을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지만 전북도는 최근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정읍시는 전했습니다. 이런 정읍시 판단에 소아과 의원 개설을 바라는 측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원급 개설은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 실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창군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 후보지 경영투자 심사와 사업 참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과 LH는 오는 3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당초 터미널에 18층 높이의 주거 복합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LH와 건물을 분리해서 짓기로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전북도 의원 정수 확대와 인사권 독립을 내세웠습니다. 문 의장은 먼저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자치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북 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를 최우선으로 전북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인구 174만 명인 전북도는 도의원이 40명인 데에 반해 인구 179만 명인 전남도는 61명, 152만 명인 강원도는 49명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서백현 김제시 의회 의장이 신년사를 내고 김제시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신년사에서 시의원 12명이 전문성과 집단지혜를 결합해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통과 존중의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정립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으나 교직원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전북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69.5%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6개월 전에 같은 조사에서 나온 66.9%보다 소폭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긍정평가 비율이 각각 70.8%와 74.7%인데 반해 교직원은 59.3%로 이들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일에서 11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9,2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원시는 설을 맞아 1월 한 달간 남원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높입니다. 종이류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 확대합니다. 김제시는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상품권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권 가맹점에서 만 원 이상 구매하면 선할인 10%에 5%를 추가 할인해 김제사랑카드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환급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부안 지역에서도 야간과 휴일에 약국을 이용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안구는 첫 공공심야 약국으로 부안읍에 있는 더 좋은 약국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달빛 어린이병원인 엔젤연합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내외적 불확실성이라는 경제적 악재에 부딪히며 깊은 수렁에 빠진 전북 경제가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질 정도로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경제 상황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47.1로 전월에 비해 9.5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는데요. 고금리 기조 속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2023년 12월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설 명절 특수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종이화폐로 지급됐던 어르신 목욕비를 올해부터 바우처 카드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목욕비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면 분기별로 지원금이 자동 충전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올해 14,000여 명의 어르신이 한 사람당 72,000원씩 목욕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목욕비 바우처 카드 도입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 마실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도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햇들마루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 마실축제는 음악 페스티벌과 가족과 함께 시식하는 청자 효도밥상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안구는 제12회 마실축제를 오는 5월 2일부터 나흘간 햇들마루 정원에서 열 예정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로 선정돼 보조금 1억 원을 받습니다. 김제시는 축제 기획과 운영, 발전 역량, 방문객 만족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